예, 촛불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벌써 40일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아직 국무위원 인선조차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점과제라고 했던 일자리 추경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참 굵직굵직한 고비마다 이분의 해안이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연결을 해보죠. 도올 김용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초대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 요새는 근데 노자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시라고요. 예, 평생 전공한 것이기 때문에 동양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 자세에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노자에 관한 제 평생의 그 생각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이시군요. 노자. 네. 지금 문재인 정부 40일이 이제 넘어갑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갖추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뭐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듬뿍 주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요번 그 한미 정상 회담 이야말로 예. 지금 이 정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보죠. 네. 우선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이런 걸 받으신다고요? 네네네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정권을 잡으면은 그야말로 부귀 권력에만 매달렸지 진정한 그 국민이 바라는 대의를 향한 일을 정말 노심초사 일을 하는 그 정권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뭔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 뭔가 진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네. 하나하나 처리되는 모양새.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국정이 쉽게 풀려가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정치권을 돌아보면. 일단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태. 지금 상임위도 보이콧했다가 이제 인사청문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야당은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 믿고 야당들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소통 안 된다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소통 안 하고 있다. 협치를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이 정권이 빨리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문제는 좀 넘어가고 진정한 그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해 나갈 때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너무 지금 인선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야권에서 그 물고 늘어지면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앞으로 뭐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진용을 좀 꾸리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호소셨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어찌해서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그 내각이 개혁을 추진하려 할 텐데 그때 또 한 번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이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출렁였던 보도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을 놓고 문 아무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도가 떨어져서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사고가 예. 그리고 지금 법조계라고 하는 것은 예. 그동안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 자체의 냉정한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법조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과연 자기들이 어떤 평점을 받느냐는 것을 계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조계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죠. 자기들 스스로. 스스로 착수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스스로 되겠습니까?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 압력을 넣어야죠. 과거의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예. 지금 현재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과거의 최순실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법조계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국민들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새로운 국면이 도래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국민적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이라는 것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또 올 김용옥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국내 상황은 이런데요. 지금 이제 국외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알기로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이 요번이 64번째라든가 하여튼 60여 차례나 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 한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권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천자를 아련하러 가는 식의 회담들이었다고. 그 말하자면 조아리고 가는 회담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체내로 그 정권의 확고한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가장 강력한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센 세력의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그 종속적인 인준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박정희가 그 케네디를 만나러 갔을 때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케네디가 아주 개무시를 하고 아주 푸대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린든 B 존슨 때나 이제 바뀌고 나서 그 양반 돌아가고 나서 바뀌면서 이제 그 월남 파병 때문에 이제 또 대접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쭉 놓고 볼 적에 한 번도 뭔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뭔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국의 봉인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자세로 가는 첫 회담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등하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과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예, 예. 얘기한 내용만 봐도 예. 단군이라는 말은 제가 안 쓰겠는데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어허. 하면서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조선조를 개창한 이래 예. 그 아마도 그 대국에 가서 그러한 발언을 정당한 그 민족의 자존심과 그 자주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발언을 한 유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예, 예.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바둑도 아마 4단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예. 결국은 그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놓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지난주 내내 뜨거웠는데 여러 논란, 찬반 논란도 있고.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도올 선생님 보시기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잘 된 거다. 일단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고. 아니 그거는 그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여기 우리가 잠깐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입장을 떠나서 예. 미국 정치학회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미국인들을 10여 년 동안 가서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예. 나도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을 내가 내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적에 문정인이 가서 얘기한 내용들은 그건 최소한의 나는 무슨 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고 봐요. 어떤 얘기인 거 하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협상이란 건 주고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가지고 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뭐 이런 동맹이냐. 얘기도 했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미국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리면 어떡하냐.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분위기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참 끝이 없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예. 역사의 거대한 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정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근원적으로 변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국민에게서 싹튼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북 관계만 해도 남북 관계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그 자각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이러한 문제들을 그 미국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정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한미 동맹을 정당한 대등한 관계에서의 한미 동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대미 종속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국 천민들이에요. 미국 천민들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좀 그 미국에 상당히 종속돼 있는 게 현실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그분들은 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지표만 봐도 10위권에 그런 10위권 주변에 있는 나라고
이 과학기술이라든가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뭐 IT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객관적인 통계에는 우리나라가 5위 아닙니다. 5위.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결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예. 세계적인 그 국가의 반열이 들 수 있는 훌륭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예, 예. 미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 측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미국 측에서 만약에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우방이 없으면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족보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만큼 한국은 위상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한 자부감을 가지고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우리는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스스로 위축돼 있었던 걸까요?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걸까요? 위축될 정도가 아니라 예. 완전히 그 임진왜란 같은 거를 갖다가 그 이순신 같은 그런 위대한 명장들이 사실은 그 국난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뭐라 그랬냐면 예. 그 명나라에서 온 천병이 우리를 구해줬지 이순신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그 뭐 위축 정도가 아니라 예. 그 자멸 아주 그 자기를 그 비하시키는 것이 그것이 상식화돼 있다는 얘기죠. 자기 비하,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가 상식화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강대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어떤 그런 뭐 관습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관성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다. 이거를 지금은 털 때가 됐다고 보세요. 촛불을 계기로 털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털어야만 되고 그리고 이 남북 문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 좌표를 설정해서 예. 차곡차곡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예.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태권도만 해도 엊그저께 북한에서 왔고 평창 올림픽도 우리가 서로 같이 단일팀. 같이 이거를 한번 행사를 치러보자.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예. 그러한 것에 의해서 뭐냐면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질서를 그 무슨 미사일 방어 체계니 말이죠. 이런 예. 터무니없는 이미 닉슨 독토린에서부터 이미 미국이 회전한 그러한 문제를 놓고 이제 와서 이 동아시아 질서를 전쟁 패러다임으로 평화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고 전쟁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예. 그것은 미국의 불행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설득을 시켜줘야죠.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강조를 하셨단 말씀이군요. 네네. 아까 그러셨어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굉장히 잘한 거고 또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고 아까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하셨는데 교감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하고 간 거죠.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다 한 거예요. 한 거고, 예.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상식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상식적인 발언. 그 정도는 그 사람의 학문적 감각이나 예. 상식적인 그 사람의 지식 범위에서 볼 적에 예. 전혀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까지도 말할 여지도 없는 그저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상회담이 꼬이거나 미국이 우리를 더 안 좋게 보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것은 이 맹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맹자가 이제 굉장한 왕후장상들을 많이 만나면서 댕긴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세대인 즉 묘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나보다 큰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권세 등등한 왕후 장상들을 만날 때는 예. 우선 그들을 좀 깔보는 것이 좋다. 아, 오히려. 예, 그들을 왜냐하면 예. 그들은 맹자에 말하면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패권이고 예. 패도고 나는 선현의 입장에서 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자가 말한 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여민동락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관은 네. 나에겐 하등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을 깔보고 협상하는 게 좋다. 이것이 진심 하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맹자왈이군요. 그야말로. 맹자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만 나는 가서 트럼프를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 트럼프를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트럼프를 대접하고 예. 그리고 노인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접하고 여태까지 정치인들과는 다른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우선 감정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시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당당하게 임하되 사랑하라. 마음 자세는 어느 정도 디스턴싱 하나의 거리를 두되 예. 그 여태까지 트럼프는 당선이 된 이후로 예. 어디 가서든지 사실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예. 우리는 가서 그를 아주 존중을 해주고 정당한 정치인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마음 자세로 예. 그의 마음을 환심을 우선 사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사야 한다. 환심을 사고 그렇고 그와 여태까지 미국의 그 어떠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예. 무조건 한국 같은 나라는 깔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 같은 사람도 전략적 인내니 이런 말로 한국 문제는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예. 그 윈비어 문제만 해도 얼마든지 그 오바마 정권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 다 그것이 전략적 인내라는 측면에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관여 정책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우리로 볼 때는 좋은 일이고 단지 트럼프가 그 관여라고 하는 의미가 예. 그 북한에다가 뭐 무력 행사를 하든가 이런 식의 관여가 아니라 얼마든지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 예.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설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표명을 하는 것만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민이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면 예. 우리도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더 기발한 그러한 협상이라든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이 북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그 탄핵의 국면에 빠져 있는 그런 예. 곤궁한 처지를 예.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란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정권보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정부의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덕적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도덕성을 획득하지 못한 트럼프에게 네. 새로운 도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도덕성을 인준해 줄 수 있는, 부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지금 우리는 입장에 있는 나라고 예, 예.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마당에 예. 그 야당의 지지부진한 그런 어떠한 이야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진다든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난 정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김 앵커하고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에게 나는 정말 예. 이 시대를 사는 사상가로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싶어요. 예. 예. 여러분들 제발 진정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할 시기는 바로 이번 주입니다. 바로 미국에 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는 이 시기야말로 국민들이 마음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갈구했던 열망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미국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대표단들을 전부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정리를 좀 하자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바탕에 깔고 당당하게 우리 할 말을 해라. 자부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터뷰를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어디까지나 그렇죠. 미국과 자기들은 전쟁을 치렀고 예, 예. 그 6.25 전쟁 이래 여태까지 누적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미국이 나서지 않고 중국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한계가 뻔한 거고 지금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하고 트럼프에게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예. 그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미 관계를 우선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게 되고 그러면 EU나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전의 트럼프가 아닌 위대한 이 세계의 지도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요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듣도록 하죠. 노자 책 집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책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네. 예. 돌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